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로 주요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전기차 업계의 대장주이죠. 그리고 연일 뉴스가 쏟아지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소식인데요. 기존에 제공해 왔었던 스탁 옵션 제도를 이번에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성과 기반의 주식 보상을 중단한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테슬라가 매년 진행을 해오던 이 주식 보상을 올해부터는 중단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너스가 좀 줄어든 셈이라서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경영의 천재라고 불린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급 인재들을 오랫동안 잡아놓기 위한 주요한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스톡 옵션 제도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둔 직원들 또는 일반적으로 연봉을 제공할 때 스톡 옵션으로, 즉 주식으로 연봉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고 고급 인재들이 계속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임금 지불을 하지 않고 이를 스톡 옵션으로 대신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은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 노조 결성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식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데 약 4년여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근로자 입장에서는 4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이 스톡 옵션을 안정적으로 다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의 노림수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지급되어 왔었던 이 스톡 옵션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테슬라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었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이를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톡 옵션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줄여서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략이 과연 어떻게 먹혀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스톡 옵션이 줄어든다면 그를 보전할 수 있는 임금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같은 날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기가 네바다주에 있는 이 공장에 대한 임금을 10%가량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임금을 조금 더 올려서 노조 결성을 막고 불만이 쌓이는 직원들의 불만들을 계속해서 보다듬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올해 부침이 심한 테슬라입니다. 과연 내년도에는 테슬라에겐 좋은 소식이 더욱더 많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식 성과 보상 중단과 함께 또 네바다 기가팩토리의 임금 인상 소식까지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어떤 소식일까요? 사실 미국의 택배 기업 하면 아시는 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로벌리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이 택배 기업이 있습니다. 페덱스인데요. 영화나 외국 컨텐츠를 보다 보면 이 페덱스의 옷을 입거나 페덱스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페덱스의 이익 감소와 함께 또 연간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이런 소식인데요. 자, 어제 미국의 페덱스 실적 부진이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지출, 그러니까 이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배송업체의 실적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페덱스 실적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핵심을 딱 짚어주셨습니다. 이 기업이 일반 기업의 한 개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아니고요. 여기 매출은 결국에 전 세계 물류 이동량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리고 운송 시스템에 따른 생산과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19일 날, 20일 날 직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더 올랐었는데 EPS 같은 경우가 시장 전망치인 달러당 주당 4.19
3.19달러에 못 미치는 3.9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줄어든 상황,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2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페덱스가 향후 여러 가지 물류 경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부정적인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4년도의 전망 역시 기존의 전망보다 낮춰 잡았는데요. 낮은 한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 갈 것이다라는 대답한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선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 물동량 그리고 거시경제의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읽히고 있고요. 주가는 19일 날 280달러에서 20일 날 246달러까지 빠지면서 10% 이상 폭락을 했었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도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페덱스의 실적 부진 소식 두 번째 기사로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번에도 저희가 비슷한 뉴스를 많이 다뤄드렸었는데요. 벤처 캐피탈 쪽에 자금의 씨가 마르면서 현재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여러 가지 부진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산 신청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로 어떤 기업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스쿠터 렌탈의 선구자 버드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최근에 유니콘 기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스쿠터 공유 사업을 진행하는 유니콘 기업 버드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유니콘 기업이었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가치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었고요. 상장 폐지까지 당한 기업입니다. 버드라는 회사인데요. 저도 미국에서 종종 봤었고 이 스쿠터는 아닌 다른 스쿠터를 이용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자, 전기 스쿠터 그리고 공유 스쿠터가 2020년대를 지나면서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선보였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인기를 모았었는데 그 인기가 불과 3년 이상을 못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2017년에 설립된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가치는 한때 20억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유니콘 기업의 기준이 10억 달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선보였던 적이 있었지만요. 이 기업이 지난 9월에 상장 폐지가 됐었고요.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벤처 시장의 어려움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스쿠터 기업은 버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리고 유럽에선 티어와 벤무프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 그리고 임원과 직원들을 자른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사양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야, 어떤 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부진한 소식이 또 이어질지 2024년도에서는 계속해서 더욱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 스쿠터 공유업체 버드의 파산 신청 소식까지 이렇게 마지막 기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